안녕하세요. 오늘 영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아깝다 학원비 전체로 보면 8번째 꼭지죠. 요즘 초등학생들의 단기 조기 유학이 필수라던데요. 아이고, 이거 틀렸다. 이거 다음 겁니다. 예. 요즘 초등학생들의 단기 조기 유학이 필수라던데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요즘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좀 바꾸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깝다 학원비 이 소책자를 낼 때만 하더라도 단기 조기 유학이 좀 정점에 있을 때인데요. 지금은 좀 확실히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단기 조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 문제점들이 확산이 되고 그런 문제의식이 공유가 되면서 사교육의 좀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사교육 1번지에서도 이제 단기 조기 유학,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거나 꺾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요게 뭐냐 하면요. 이 표가 그 소위 빅3 학원 중에 한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 조기 유학, 그 관리형 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가가지고 맘대로 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 같은 거 하나 얻어서 거기에 이제 유학 온 학생들 뭐 일정한 숫자를 이제 좀 이 업체에서 가가지고 관리를 해주면서 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동안에 초등학교 어리겐 한 3학년, 그리고 한 4, 5, 6학년 정도가 최근에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조기 관리 유학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친구들은 거기에 정착할 게 아니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잠깐 간 거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수학이라든가, 여기 보면 math라고 있죠. 그리고 요것도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픽션, 이런 국어, 과학,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지금 4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간식 먹고 오후에 수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이런 수업을요. 그리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IBT 한다, 뭐 스터디 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인가 좀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엄태현 선생님이라고 이제 이 관리형 유학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이 저희 토론회 때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놨지만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관리가 철저히 되고 돌아왔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얘네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 갔다 와서 그 학교 수업을 쫓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숙제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한 1시간 뭐 정도면 숙제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 숙제를 하려면은 그 배 이상이 훨씬 더 걸리는 거죠. 특히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학교 수업을 다 소화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학교 수업 자체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보면 이게 뭐냐면 조기 유학 전보다 유학 기간 동안은 자신감이 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 이제 해외에도 나와서 현지 학교도 다니고 영어로도 배우고 뭐 이러니까 좀 자신감이 늘죠.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오히려 유학 전보다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학원에서 선전한 것처럼 사실은 복귀할 때까지를 대비한 어떤 학습이,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좀 뭐 늘 수 있지만 사실은 영어가 다가 아닌데 들어와서 오히려 이렇게 적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니까 일부에 뛰어난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학습도 돌아와서
좀 고생을 좀 하면서 쫓아가는 경우들은 있지만 대체의 경우는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는 그러니까 효율성, 영어를 조금 느는 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연 그것이 이제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애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는 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용기가.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를 해외에 물론 어른이 관리를 해주지만 거기에 딸려서 보내가지고 1년, 2년 동안 저기서 저런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게 영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진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요건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그 EBS 다큐프라임이란 프로 아시죠? 거기에서 조기유학과 관련된 조기유학 리포트라고 해서 3부작으로 진행했던 것 중에 제가 일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요거 좀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영어 학원을 다니는 지훈이. Hi, my name is James and I'm 12 years old and I'm open-minded to help someone and 하지만 생각보다 지훈이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습니다. math and English. Maybe I think 1년 반이란 시간은 영어를 유창하게 익히는 데에 결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pulling the time over when I play game. What other things could you do? Maybe I'm going to give them. I'm going to. 많은 부모들이 환상을 가지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있는 셈이지요. Aquarium? 아이를 유학 보내고 나면은 영어 박사가 돼서 돌아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저도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테스트를 하거나 영어 시험을 보면은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바로 또 그 단순 유학에서의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대화나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특히 가장 딸리는 부분이 그래머 부분에서는 많이 딸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유학 전 상위 10%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학생의 절반 이상이 유학 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력에도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의 평균 영어 수준이 자기 학년보다 4년 뒤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냐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가서 영어 학원 다닌 것 같은 효과 정도, 즉 회화 학원 다닌 것 같은 효과 정도를 얻어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실력이 아니라 아이들이 표현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문장력, 논리력 이런 것이 다 골고루 발달돼서 돌아오는 아이들은 한 20% 안팎이라고 봅니다. 중학교 한 1년 있었다 그러면 걔는 중학교 1년, 미국 사람 중학교 1년에 해당하는 정도의 영어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렇게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그럼 대학생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대학생 수준의 무슨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는 수준은 그만큼인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지 못하면 걔는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꾸 이제 능력이 이제 이렇게 퇴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생각보다 영어가 많이 안 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보단 조금 더 느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는 4학년, 3학년 뭐 요맘때 갔기 때문에 이제 더 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다른 경우는 좀 영어 실력 자체는 좀 느는 거, 그러니까 저 보신 것보다는 좀 더 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초등학교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1년, 2년 동안에 늘 수 있는 영어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단기 조기 유학을 한 2년, 1년 보내면 영어는 어느 정도 끝내고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학원을 또 다니고 그리고 조기 유학을 다녀온 만큼의 어떤 기대 수준과 그 그룹에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토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고강도의 영어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기 조기 유학이 어떤 완성이 아니라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영어 사교육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이거를 봤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단기 조기 유학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녔던 이제 유학, 그것도 조기 유학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성인이 돼서 간 게 아니니까. 1세대들이 이제 최근에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들어와서 학원가에서 영어 강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완전하게 적응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주류로 편입되기는 힘든 좀 애매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영어학교에서 이제 그 엄태현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조기 유학이 여기서는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학을 다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영어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삶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왜 유학을 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그림과 계획 속에서 조기 유학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지난 시간에 설득해 보셨듯이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충고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옆집 엄마가 돼 주셔야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상황에 맞닥뜨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5년 정도 있다 들어왔는데 자기 애를 다시 이렇게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막 설득을 했었는데요. 거의 넘어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좀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 조기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옆집 엄마 내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설득을 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겠어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조기 유학을 사실 생각을 안 하시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일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단기 조기 유학을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 자녀는 뭐 경제적으로 좀 내가 풍족하더라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설마 돈이 있으면 보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단기 조기 유학을 다녀온 사례가 있다면 좀 서로 그 간접 경험이지만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다 뭐 친척이든 아니면 뭐 친구든 해서 이렇게 조기 유학을 다녀온 사례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뭐 본인이 직접 자녀 영어 교육 때문에가 아니라 뭐 남편이나 부인의 직장이나 공부 때문에 뭐 해외에 체류했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주변에서 봤던 사례들을 서로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캠프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